시간이 11시 5분 돼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요번에 저희 재원생 어머니들이 하도 안 오셔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봤더니 약간의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53 수학학원 원장 김선수입니다. 항상 설명 많이 할 때마다 늘 재원생 어머니들이 너무 안 오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오라고 막 다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자리까지 마련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진행해야지 재원생 어머니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사실은 내용이 되게 좋은 내용이라 데이터들이 되게 좋은데 재원생 어머니들은 거의 안 오세요. 그래서 좀 오라고 막 전화 한 분 한 분 드렸더니 이번에는 좀 많이 오셨습니다. 요번에 6번째 제가 그 설명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극심화반 간담회랑 예비 중 예비고 설명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이제 그 데이터 축적해서 제가 엑기스만 뽑아서 오늘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재앙관 어머니들도 설명이 많이 오셨겠지만 광장이랑 재앙동 한번 비교해서 재앙 지역이 어떤지 좀 얘기하는 것도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4가지로 진행할게요. 28년도 대입제도 개편, 그때 우리 예비고 오신 분들 또 오신 분들은 살짝 겹치긴 하는데 요 내용이랑요, 특목고 입시 정보, 오늘 오신 분들 봤더니 이제 초1부터 초 2, 3 분들도 많이 오셔갖고 아직은 특목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해드리고, 뭐 자양 신양 좀 분석하고 광진구 일대 요거는 그냥 데이터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도 대입을 아셔야지 어머니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애를 어떻게 공부시킬지, 이번에 현 중3부터 바뀌면 못해도 한 5년 정도는 가요. 그 입시 제도가 중간에 좀 바뀌긴 하겠지만 그래도 요거를 미리 아셔서 미리 준비시키면 상당한 어머니들 원하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수능이 예전에 이과 문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통합으로 바뀌었어요. 나라에서 이제 통합 융합형 수능 과목 체제를 해서 그냥 예전에 이과 따로 문과 따로 보는 걸 그냥 다 한꺼번에 같이 보자. 이래서 이제 국어가 예전에 이제 독서 문학이 공통이고 화작이랑 언매라 그래서 이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언매가 이제 이름이 그렇지 문법이 나와서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언매를 보고 화작은 조금 국어를 어려운 친구들이 봤는데, 바뀐 거에서는 이제 화법, 언어, 그리고 독서, 작문, 문학 이렇게 해서 공통으로 다 같은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자녀분이 위 상위권 가서 문법이 부족하다 이러면 문법 공부를 미리 좀 시키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법 사실 어머니도 기억이 어렵잖아요. 막 우리 중학교 때 처음 배웠을 때 문법 공부 시키는 게 좋고요. 수학도 많이 변화가 있는데 사실 수학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과 수학, 문과 수학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수능이 이제 문과 수능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공통 수학 1, 2 보던 것들이 확통 보고 기하, 미적을 선택하는 걸 갖다가 이제 미적, 기하 안 보고 확통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과 수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사실은 수원이 이름이 이제 대수로 바뀌고요. 수투가 미적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확통을 보게 돼가지고 문과 수학이라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자리 없나요? 네. 아니, 문 닫으면 의자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과목 같은 것도 예전에 이제 9과목 중에서 2개 선택하던 거 갖다가 이제 우리 1학년 때 배우던 공통사회랑 공통과학으로만 보게 됐어요. 사실 과학이 예전에는 변별력으로 해서 이과 애들이 과학을 2개 보고 문과 애들은 하나만 봐야 되는 건데, 예, 이렇게 따로따로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들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어머니들이 가리고 있어가지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이과 통합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수학을 좀 중점으로 보여드릴게요. 딴 거 말고. 수학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지금 우리 고2 애들이, 고1 애들이 수원수투를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워요. 이제 공통수학이라 그래서 이제 배우는 걸 갖다가 이제 수원이 1학기고요. 2학년 1학기. 수투가 고2 때, 2학기 때 배우는 건데, 요걸 갖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수원이 대수로 바뀌고, 수투가 미적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통이 이렇게 초과됐어요. 그래서 미적이랑 이제 기하를 안 보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이공계통 애들이 미적을 보면서 기하까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가 이제 같이 이제 문과 이과 해서 아마 사실은 수학을 좀 못하는 친구들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목차 한번 봐드릴게요. 대수, 미적분은 확통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나시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얼마 안 되셨잖아요, 다들. 그래서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거 좀 많이 어려워하잖아. 이게 이제 수원에 하는 게 대수인데 사실 이름만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뭐 고등학생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미적분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확통이 이제 원순열이 삭제됐고요. 포온비율이랑 모비율이 추가됐고. 사실은 이제 확률 통계에서는 확률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통계는 어머니 공부했을 때 아시겠지만 연산을 되게 잘해야 돼요. 소수점까지 잘하면 되는데 사실 확률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 좀 변별력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이게 문과 수학, 문과 수능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아마 변별력 있게 미적분 원에서 아마 문제 난이도를 이렇게 뽑아낼 것 같습니다. 올해 특히 수능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킬러 문항 없애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쉽게 나와가지고 요거는 사실 미적분 원으로도 충분히 변별력 있게 문제를 낼 수 있어가지고 나중에 좀 2028년도 되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수능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내신이에요. 내신이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제 보면은 4%, 11%, 23% 이렇게 바뀌던 것들이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이제 10%로 바뀌었고 2등급이 34%까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신이 이게 수월해졌다 아니면 뭐 여유해졌다 이렇게 말이 많긴 한데 조금 등급이 넓어지면서 오히려 그 안에 아이들이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 어머니 말씀하면 여기 4% 안에 들어도 스카이를 다 못 가요. 한 2.2% 정도 된 애들이 이제 스카이를 가기 때문에 어쨌든 1등급 받고 2등급 정도 돼야 우리 흔히 일반고 아이들은 2% 안에 들어야 이제 인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고에서는 이제 바뀐 입시에서부터는 10%가 돼야지 이제 인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등급으로 벗어나면 이제 수도권으로 떨어지고 여기들은 이제 저기 충청권이라든지 지방으로 이렇게 가게 돼서 어쩌면 이 구간이 넓어진 만큼 더 치열하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이 이제 뭐 10등급이 1등급이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 좀 못했지만 이제 1등급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자사고랑 특목고를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자세한 저희 견해를 뒤에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것도 오면 참 이게 1.0이 예전에는 사실은 모든 과목 1을 받기는 진짜 어려워요.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딱 똑같진 않지만 300명 정도 되는 애들이 교과로 1등급을 받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사실 이 정도 되면 뭐 내가 골라서 막 갈 수 있어요. 의대 갈 수 있는데 바뀐 입시로 이제 1등급이 되면 교과가 사실 7,000명 정도 내가 쭉 다 전 과목 1 된 애들이 7,000명이나 늘어나요. 그러면은 교과 전형이라 그래서 어머니 아시겠지만 성적 가지고만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7,000명 되면은 서울대라든지 의대도 가야 되고 홍대까지 갈 수 있는 레인지가 되게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대학에서는 변별력을 막 만들 거예요. 뭐 수능 체제를 깔든지 아니면 내신을 더 심화해서 보든지 세특이라든지 어머니 아시는 거 그런 걸 보든지 해서 이거에 대한 변별력에 대해서 장치가 아마 대학에서는 마련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현재 이 입시가 가히 나왔지만 디테일한 거는 현재 중3 애들이 고2 되는 4월 달에 나와요. 그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또 입시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그냥 그럴 거란 예상한 건데 정확한 것들은 이제 2026년 4월 달쯤에 이제 서울대를 시작으로 발표를 막 하게 되면 그때 자세히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7,000명이 되는 인원들이 올 1등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대에 가냐 홍대 가냐 물론 홍대도 좋은 학교지만 사실 아이들 편차가 심하잖아요. 요거에 대한 변별력을 대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성적표가 먼 훗날 얘기지만 이게 현재 기존 성적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국어 수학인데 4단이라고 그런 거는 기억나시겠지만 일주일에 4번 수업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점수 나오고 평균 나오고 표준편차가 나왔어요. 요것도 제가 줄친 이유가 뭐냐면 표준편차가 보니 아시다시피 평균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냐. 그래서 이게 모아질수록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아지고 공부가 잘 안 되는 학교일수록 멀어져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재앙일대 지역은 막 20이 넘어가요. 그리고 정말 잘하는 우리가 흔히 있는 외대부고라든지 민사고 이런 것 아이들은 표준편차가 5이래요. 10 이하로 막 쭉 떨어집니다. 요거 보고 예전에는 학종으로 사람들이 얘네가 특목고인지 일반고인지 알 수 있었는데 요거를 삭제 확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는 얘가 특목고인지 뭐 예를 들어서 자양고인지 알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성적표 이것도 예측이지만 똑같이 나오고 원점수랑 평균 나오고 수험자 수랑
성취도 분포 비율이 나와. 이게 뭐냐면 A가 90점, B가 80점, C가 70점이라서 요거 가지고 또 무슨 변별력을 이용해서 아마 대학에서 뭔가를 만들 것 같아요. 데이터를 갖다가.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원점수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사실 원점수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표준반차가 없어지면서 원점수에 관심을 많을 거예요. 이게 무조건 100점인 애들은 정말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험 문제가 좀 쉬워질 거라고 예상도 하지만 무조건 100점 맞은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가 돼서 이제 원점수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표준반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2등급에, 석사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이제 그 안에 그 6%, 10% 안에 들어가게 돼서 되게 좋게 된 친구의 비율인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성적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요거로 어쨌든 대학에서는 변별력 가지고 학생을 뽑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나라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흔히 예전에 보통교과 우리가 배웠던 아까 뭐 고1, 고2 때 배웠던 이제 보통교과가 A, B, C, D, E랑 말씀처럼 A가 90점, B 80점 이렇게 나오고 5등급제로 바뀌면서 과목 평균이라든지 등급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문교과라 그래서 이게 어려운 과목들이에요. 대학에서 좋아하는 뭐 미적분이라든지 기하 같은 것들은 예전에는 A, B, C라 그래가지고 평가가 평균 점수가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에서 자기 멋대로인 거예요. 우리 미적분 봤을 때 우리 학교는 그냥 12점 A 주자 그러면 A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행평가 많이 내 그래가지고 뭐 잘하면은 무조건 성적을 좀 조금 애들 완화시키면서 A를 막 퍼주게 했었는데 요것도 이제 요번에 바뀐 입시에서부터는 그러니까 선택하는 순간 무조건 다 등수가 나오는 거예요. 1, 2, 3, 4, 5등 나오고 뭐 90등은 뭐 당연히 A고 몇 등급이냐 이런 것도 다 나와서 요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졌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말씀처럼 구능제보다 동점자가 많아서 수시랑 정시에 아마 변화가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처럼 면접을 당연히 도입할 것 같아요. 면접을 많이 도입하고 지금 우리가 특목고가 이제 일반 중학교에 성적을 잘 못 보니까 면접으로 애들 걸어시 면접으로 애들 보고 정시에도 아마 내신 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도 되게 확대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서울대에서도 수능 체제 못 맞춰서 1년에 서울대를 붙고도 200명 이상 되는 애들이 서울대를 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애들 수능 체제가 확대돼서 이걸 아마 좀 쫀쫀하게 그대로 될 것 같고 생기부의 세특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들여다보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학종. 그러니까 교과서장은 사실 이런 거 못 보지만 이제 뭐 생기부라 이런 것들은 요거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학종에서는요. 그래서 내신 부담이 증가되게 될 거다. 전문교과 선택하는 순간. 예전에는 좀 학교에서 퍼주기식 ABC를 막 하다가 네. 그리고 요게 이제 나라에서 발표한 건데 이 흔히 말하는 아까 공통 과목이 거의 다 고1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공통국어 1, 2 이거는 이제 수능에 거의 안 나오는 과목인데 고2 때부터 이제 수능 과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색깔 칠한 것들이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능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 미적분원 확통을 이제 보게 되고 아까 말한 진로 과목이라 해서 심화 과목이라고 요 과목이 사실 애들이 이과, 문과 나눠졌는데 우리가 이제 고교 학점제라 되면서 요 과목 선택하게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공계를 간다, 뭐니 공대를 간다 그러면은 기하 미적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내가 문과 가서 뭐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문계열 가면 뭐 선택 안 해도 크게 대학에서는 뭐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겠지만 전공 적합성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요거를 얼마나 선택을 잘했는지 보고 우리 학과에 지원할 수 있어 없어가 지원돼 있어요. 서울대는 사실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만약에 공대를 가려면은 뭐 미적을 꼭 들어라, 기하를 꼭 들어라는 게 명시돼 있어서 그거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요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전엔 얘가 이제 심화 과목이 ABC였던 것들이 2018년부터는 5등급제가 되기 때문에 내신 부담이 생길 거예요. 만약에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학교 애들이 만약 자연고였어요. 나 기하 안 들을래.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요거를 선택해야 돼. 내가 좋은 데 가고 싶어서. 근데 전교 만약에 애들이 300명 된 애 중에서 기하 선택한 애들이 100명이다. 이러면 10등 안에 들어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12, 3등 하는 애인데 우리 전교 애들이 전부 다 10등 한 애들이 기하를 들었다. 그럼 이 친구는 이걸 선택하는 순간 1등급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융합 선택에서는 이산수학, 고급기하, 고급대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특목고 아이들이 많이 깔아놓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특히 자사고, 뭐 배제라든지 보인 이런 걸 많이 선택하는데 이런 과목은 대학에서 되게 좋아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선택하는 순간 내신 등급이라든지 석차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되게 부담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이제 사회랑 과학 과목인데, 요거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매력적인 과목도 아니고, 요거만 이제 등차가, 그러니까 뭐지, 등급은 나오는데 석차가 안 나오는 과목들인 거예요. 요거는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고, 뭐 대학에 선택해도 그렇게 뭐 메리트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중요한 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물리원이 물리화학, 화학원이 화학으로 바뀌고, 가장 어려워하는 물리2, 화학2 같은 것들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요거를 각각 분리해서 요거를 선택해야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서울대라든지 상위권 대학에서 전공 적합성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되게 아마 요것도 선택하는 순간 석차가 나오는 거예요. 몇 등이냐, 몇 등급이냐 여기 나와야 돼서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학생님한테 제가 이제 좀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뭐 2학년 때부터는 물리 1, 2 이렇게 듣게 되는데 요게 예전에는 3학년 때 듣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이라서 예전에는 ABC만 했어요. ABC만 되던 것들이 그래서 보통 3학년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요거 선택하는 순간 화학 2 물리 2 선택하면 수능 준비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수행평가 많이네. 그리고 점수 시험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한 70점 이상 돼도 A를 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요거 선택하는 순간 이제 등수랑 석차가 다 나오고 평균도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상당한 아이들이 부담이 느껴지게 됐어요. 요거는 나중에 그래서 과학도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수능에서 과학은 쉬워졌지만 내신 과학은 어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라에서는 이제 논소 수령을 많이 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양중이 좀 논소 수령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대부분 학교들은 중학교는 거의 다 객관식이 나와요. 왜냐면 뭐 아이들 뭐 성적 같은 거 내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나라에서는 논소 수령을 강화해가지고 요거를 변별을 느끼게 하는데 요거는 되게 약간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공정한 채점이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주관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수학은 거의 딱 나와 있지만 과학이라든지 또는 뭐 사회 같은 거는 이게 논소 수령이 나오게 되면 그 변별력이라든지 공정 채점 때문에 아마 시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수학만큼은 프리노트랑 오답노트 되게 많이 시키기 때문에 요거 연습을 미리미리 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요것도 어머니 관심 가져드릴게. 이제 등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지 1등급이 10%, 2등급이 34%.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야 어머니들이 좀 아이들을 갖다가 좀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수도권 안에 갈 수 있는 애들이 돼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자양이라든지 여기는 동대구하고 빼고는 거의 우리 광진구는 300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등수로 따지면 이제 300명이라고 쳤을 때 1등급이 전국 30등까지 좀 넓어지긴 했어요. 근데 치열한 게 얘네들인 거예요. 31등부터 102등.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옛날에 31등, 32등 한 애들은 2등급이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사실 대접받으면서 인서울 할 수 있는 애들이 등급이 확 바뀌면서부터 잘못하면 수도권으로 훅 밀려나게 됐어요. 만약에 이 정도 받는 애들이 나는 그래도 못해도 뭐 동대 막 이런 데 갈 수 있다. 이런 애들이 갑자기 2등급 되면서부터 저기 지방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게 돼서 여기 애들이 오히려 더 좀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내신이 완한지 아니면 내신이 강한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처럼 아까 인원수가 많은 과목일수록 등급받기 유리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소인수 과목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과목 애들이 회피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고교 학점제가 다양한 과목 선택해서 니네가 마른 대학처럼 여러 가지 과목을 마련해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사실 아이들이 이런 등급받기 쉽기 때문에 아마 일부 과목에 막 특정돼서 막 세팅이 될 거예요. 나 그 과목 안 해. 애들 선택 안 하니까 내신 받기 힘들어. 그래서 많은 과목들, 선택하는 과목들만 사실은 이제 선택하게 돼서 과목이 되게 단순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애들이 소수 과목 했다가는 등급이 확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처럼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라든지 생기부 세특, 또 구설 면접 이런 걸로 변별력을 만들게 될 거예요. 사실 2018년에서 가장 제가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어머니들이 늘 고민하는 일반고와 자사고. 재앙적 어머니들은 저번에 예비고 했을 때 여기는 한 30% 정도만 이제 자사고를 선택하고 대부분 일반고 많이 가시려고 그러는데 광장만 하더라도 거의 70% 정도가 자사고를 가시고 싶어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번 2028년 바뀐 입시로 어머니들이 이제 좀 공부 우리가 조금 상위권이다 이러면 이제 자사고에 도전해볼까 하는데 저는 조금 반대인 게 뭐냐면 첫 번째
표준편차 삭제되면서 이제 자사고에 대해서 메릿이 사라졌어요. 얘네들이 표준편차가 좁은 게 없어졌기 때문에 얘네가 일반고 자사고인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해서 자사고 갈 이유도 없고, 말씀처럼 아무리 자사고는 한 줄 세우기 때문에 원점수가 높을 수가 없어요. 100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쉽게 낸다 하더라도. 근데 이 동네 자양이라든지 뭐 광양, 건대는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점수가 90 넘기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수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일반고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애들이 굳이 자사고 가서 2등급 받느니 이런 애들이 일반고 가서 그냥 1등급 여유 있게 받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어서, 어쨌든 내신 잘 따는 거는 완벽하게 대학 가는데 완전 유리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처럼 심화과목에 대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뭐 기하라든지 화학투에 해당하는 것들이 상대평가로 애들이 선택 안 하면 되게 내신 따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일반고 가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선택을 잘 하시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08년도 이제 대학 입시예요. 어머니들이 이제 앞으로 가까이 이제 여기 중2 어머니들 계시니까 그분들은 곧 다가올 아이들이고, 이제 뭐 초3 이런 좀 먼 훗날 얘기긴 하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요것도 살짝 해드릴게요. 특목고 입시라 그래서 저희가 그 어머니들이 이제 초3 되면 그래도 우리 애 한 번은 꿈꿔보잖아요. 영재학교 보내볼까, 과거 보내볼까. 뭐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아이가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지 요걸 할게요. 근데 저희도 우리 광장은 극심화반에서 특목고에 대한 준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요거를 준비함으로써 영재나 과거 못 붙어도 아이는 되게 내성이 탄탄히 다져져 있기 때문에 자사고라든지 일반고 가서도 상위권에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 정도 좀 어머니들은 도전하고 준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 이게 보통 이제 올해 중3 아이들 원서 접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중2 엄마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부터 이제 영재학교 막 접수를 받고, 얘네들이 벌써 다 학교도 발표했습니다. 8월 말에 발표되면 그 다음에 과학고 원서 접수를 막 해서 이 친구들이 12월 초 되면 다 원서 접수가 학교 발표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새 흐름상 보면 영재학교 든 아이들이 떨어지는 애들이 과고 가고, 과거 떨어진 애들이 자사고로 이렇게 가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고 원서를 열심히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발표가 나면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중3 아이들이 원서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사고 넣냐, 일반고 넣냐, 외고 넣냐, 여기는 같은 날 같이 봐요. 12월 4일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를 원서를 접수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디를 갈지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영재학교부터 봐드릴게요. 영재학교 어머니 뭐 입시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우리 특목고는 1차는 서류평가를 봐서 내신 등급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우리 흔히 말하는 세특 과목이라든지 이런 과목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영재성이 있다는 걸 계속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과목별 개념별 세부 특기 사항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지필시험을 봐요. 여기 실은 뭐 영재학교니까 그냥 뭐 면접이 아니라 정말 이 과학이랑 수학에 대한 시험을 봐서 어떻게 잘 하는지, 또 애가 잘 푸는지. 요건 어머니인데 예전과 틀리게 기출문제가 다 어머니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 한번 풀어보시면 우리 아이가 과연 도전할 수 있나 없나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 2단까지 붙으면 3단계 과학 영재 캠프라 그래가지고 왔구나. 네. 과학 영재 캠프라 그래가지고 이제 2차 붙은 애들이 학교에 불러가지고 같이 공통적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이가 인성이 어떤지, 어떻게 뭐 아이가 여럿이 그룹 수업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영재학교 그러면 수학, 과학은 당연히 잘해야 돼요. 이 친구들은 뭐 수학, 과학 잘하는 건 당연하고 영재성도 있어야 되지만 대부분 여기 가는 애들은 뭐 전과목 거의 다 잘할 거예요. 영어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어머니들이 제가 팁을 드릴게요. 우리 애가 과연 영재학교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영어도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자, 요게 이제 2단계 시험이에요, 어머니. 약간 수능형 문제죠. 이거 기출문제 다운받으면 풀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이런 시험 문제 있어요. 저도 좀 풀어보다가 말았는데, 좀 끝에 어려워져가지고. 앞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 시험을 보고, 이거는 뭐 원술력 같은 문제가 나오고 이러네요. 이런 문제를 아이들이 풀고요. 이제 2단계 끝나고 3단계가 통과되면, 요런 시험 문제를 봐요. 이게 최근에는 이제 학교에서 싹 예전에 기출문제 다운받다가 감춰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면 뭐 이렇게 약간 예전엔 사실은 이제 영재학교가 뭐 흔히 대치동 같은 데서 학원에서 공부하면은 합격만 했는데
2022년부터 융합형 문제로 바뀌면서 특히 뭐 학원 다니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제 영재학교에서 영재성 있는 애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도 갑자기 뭐 애들 킥보드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이게 갑자기 확 브레이크 잡으면은 여기가 부러질 수 있다. 왜 부러지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막 논해봐라, 이렇게 막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네. 자, 경쟁률 보면 항상 6대1에서 5대4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영재학교는 우리나라 큰 시에 8개 정도 학교가 있어요. 우리 서울에는 서울과학고가 있고요. 경기가고, 대전가고 쭉 있고, 사실 한과함이라고 여기가 가장 전통 있고 오래된 데예요. 여기가 이제 부산에 있는 데인데, 여기는 특히 이제 장영실 전형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특별한 애들, 정말 연수생 있는 애들을 뽑아요. 이 친구들은 지필시험도 안 보고, 특수한 어딘 한 분야의 아이들이 특출한 영재성이 있으면 뽑는다 하는데, 여기는 이제 경쟁률 같은 것도 발표하지 않아요. 워낙 프라이드도 강하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할 때 이 정도 경쟁률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영재학교 가면 요새는 뭐 의대 못 가게끔 뭐 지원금 다 회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인기가 없어지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 과학 미래를 이끌어갈 친구들이라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영재학교 도전할 수 있는 아이가, 우리가 아이들이 과연 할 수 있는 없냐, 이거. 자, 아까 2단계 지필고사 어머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려서 우리 아이가 중2 때 50% 정도 푼다. 왜 50% 풀어. 그리고 중1 때 30% 푼다. 이러면 영재학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대해보지 합격은 아닙니다, 어머니. 이거 풀어서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는 걸 기대해보는 얘기지 합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자녀분이 뭐 영재학교 도전할 때 지필고사 기출문제 이런 걸 한번 요 정도 뽑아서 풀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 정도. 여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뭐냐면, 흔히 이제 어머니들이 초등학교 때 고등 수학까지 다 끝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중3이라는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선행을 많이 바라냐 했더니, 이게 뭐냐면 통계적으로 제가 쭉 물어봤을 때 영재학교 준비하는 애들이 3학년 1학기 기준으로 고등 수학을 많이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보통 이제 오면은, 제가 말 잘못했거든요. 아까 초등학교 때 되면 중학교 수학을 다 끝내고 중3 때 되면 고등 수학을 다 끝내는 것이 정설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떤 아이가 영재학교 갔으니까 물어봤겠죠. 어떻게 공부했어요? 했더니 우리 애는 3학년 1학기 때 고등 수학 다 끝냈어 라고 해서, 요게 이제 영재학교 준비하는 애들이 이 정도를 끝낸대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요거 선행을 막 요구하는데, 이건 영재학교 준비하는 애들이고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까지 많이 끝내는 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차라리 현행 1년 정도를 되게 다지고 가는 게 중요해서, 요거는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따라가는 친구도 있어야 되지만, 보통 애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다지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과학은 이제 고1 과정 정도는 좀 깊이 있게 끝내놓으면 면접이나 이럴 때 되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중등과학 심화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처럼 고1 과학,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합과학을 끝내놓으면 중등과학의 심화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행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1단계 자소서라든지 탐구활동, 그 다음에 3단계 이런 거에서 이런 과학을 당연히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영재고 하는 애들은 선행이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어머니 과학고 봐드릴게요. 근데 과학고는 사실은 주변에서도 여기도 자양도 신양도 그렇고 광진구 일대 중학교에서는 애들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똑같이 비슷합니다. 1단계는 서류평가랑 소진 면담 평가를 봐요. 그리고 여기는 학생부라든지 자기소개서에서 선생님들이 막 잘 체크해요. 얘는 저 과학성, 어떤 영재성이 있는지, 또 과학에 특출한 능력이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하는데, 예전에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과학고 가는 애들 이렇게 원서를 쓰면은 학교를 찾아와서 담당쌤이랑 면접을 했었대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유선 통화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팁을 드리면, 과학고 갈 때는 만약에 우리가 과학고 가요. 사실 우리 광장 일대만 하더라도 과학고 가는 애들이 있으면 문의 오더라고요. 제가 중1 때부터 학교에 있는 과학쌤이랑 친해져라. 근데 이분을 잘 보고 전공 가지 않는 사람, 괜히 전공 가면 안 되니까 중3 때 원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 얼만큼 남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 너 중3 때까지 있어 이러면은 친해져가지고 중1 때부터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생물 쪽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그걸 논의해가지고 계속 관계를 맺어야 중3 때 이거 써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생님은 훅 가버리면 얘는 약간 안 되니까, 그런 거 팁이니까 잘 준비해 두시고, 일단 과학쌤이랑 친해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이제 소집 면접 평가를 보는데 여기는 지필고사가 아닌데 이 내용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나중에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도 1단계는 서류, 2단계는 지필고사 아니지만 소집 면접 평가를 본다고 합니다. 자, 면담은 사실은 중학교 기본 개념 물어봐요. 또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말해볼래? 이차함수는 뭐야? 뭐 이런 것들 주로 물어보아서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건 면담일 때. 근데 1차가 통과되면 2차 때는 좀 면접은 되게 어려운 문제를 봐요. 선생님들 앞에서 30분 동안 이렇게 문제를 풀고 발표하는 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써서 푸는 게 아니라 아까 영재학교는 시험을 봤잖아요. 수능형 문제. 근데 여기는 이런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소집 문제. 30문항을 4문제 동안, 그러니까 4문제를 30분 동안 풀어야 된대요. 선생님들 말로 해야 돼요. 이거는 보면은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는 뭐 확률 뭐 이런 거 부분인데 준비해서 푸는데 말로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서 한 4문항 정도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전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구냐? 3학년 1학기 초반 기점으로 아까 그 4문제가 기출문제가 다 떠 있어요. 우리 애가 적어도 60% 이상 답변할 수 있으면 과거로 도전할 수 있는 친구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광정도만 하더라도 과거 도전하는 친구들은 꽤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뭐 보통 문제 보면은 그 합격자들한테 물어보면 아까 봤던 문제 4문제 중에서 80% 정도를 자기가 풀었다 그런 거 보면 4문제 중에 3문제 풀면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합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만 가도 어마어마하죠, 그 친구들은. 네. 자, 그리고 이 친구도 선행은, 오히려 이제 어디까지 가냐. 사실 아마 과거 준비하는 애들도 영재학교처럼 거의 중3 때 되면 고등사가 다 끝내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큼 깊이로 끝내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과거 가면은 엄청나게 깊이 있는 내용으로 선행을 빨리 나간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왜 그러냐면, 고1 수준 정도까지 수학, 과학을 선행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는 합격하고 나서 학교로 붙으면 진도를 엄청 빨리 끝낸대요. 얘네들은 거의 고1 때 되면 이제 고등수학 다, 과학 다 끝내고, 고2부터는 이제 대학 과학 이런 걸 막 배우기 때문에 요걸 합격한 학생들을 위해서 고1 정도 되는 수학, 과학은 빨리빨리 끝내야 된다는 게 이제 과학 선행 정도인데, 영재랑 과학 가는 애들은 아마 그 정도 수능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고등과정은 다 중3 때 끝내는 상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고1 통합과학 같은 것도 이제 하게 되면 저희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중학교 심화되는 연결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고등수학 다 끝내고 그 다음에 고1 과학까지 끝내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과학과 가는 애들도요. 저것도 이제 경쟁률을 보여주면 이건 영재학교랑 영재는 사실은 전국에는 어디 학교 다 지원할 수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은 이 두 군데밖에 못 넣어요. 한성과고랑 세종과학과만 넣을 수 있는데 여기도 경쟁률이 한 4대 1에서 3대 정도 됩니다. 아까 영재보다 6대 1, 5대 1보다 조금 떨어졌죠. 떨어진 애들은 이제 영재 붙은 애들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정도 돼서 이 정도 아이들이 가는데 우리는 한성과고랑 세종과고만 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된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외고부터 어머니들이 상당히 피부에 와닿을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외고는. 자, 그래서 근데 외고 갈 때 항상 우리 애가 어학에 대해서 특출난 능력이 보여. 그럼 외고 가는 거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수학부터 잘해야 돼요. 여기는 알다시피 뭐 이번에 대원 국제중 그저께 발표 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수업 시간에 블랙라벨 막 풀어요. 그냥 수행평가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외고 간 친구들은 대부분 아마 그 수학 공부도 되게 잘해야 될 거예요. 근데 외고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영어가 다 A면 됩니다. 중2 때부터 중3 1학기까지 다 A면 되고 오히려 다 A가 많기 때문에 변별을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국어 사회를 갖다가 역으로 산출한대요. 이제 보면 동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3학기 2학기 국어 보고 또 동점이야? 그럼 3학기 2학기 사회 봐. 또 동점이면 국어 사회인데 아마 외고 간 정도 아이들이라 하면 아마 국어 사회도 다 아마 만점일 거예요. 다 A일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원점수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A, B, C이기 때문에 그냥 다 A면 결국 얘네들은 보면 면접으로 보게 될 거예요. 면접했을 때 얼마나 아이가 잘하냐. 그래서 내신 점수 160점보다는 이 면접에서 아이를 변별력으로 해서 뽑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외고는 사실은 많이 가요. 오히려 뭐 심슨 막 외고 갔다 붙여 다니잖아요. 영어가 아니라 뭐 이제 면접 잘 보는 친구들이 거기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국제고가 또 좀 인기가 많죠. 국제고는 요즘 이렇게 뭐 과목도 이과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과 쪽으로 많이 가고 원래는 글로벌 엔지를 뽑는 거였는데 시대 흐름에 맞게끔 이과 쪽 과목도 많이 개설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뭐 일단 영어만 봐요. 영어 보고 여기도 이제 국어, 사회 과목으로 변별을 하는데
똑같아요. 여기도 어머니. 그냥 면접으로 애들 뽑아낼 거예요. 면접으로. 네. 자기소개서는 면접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자, 경쟁률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외고는 생각보다 어머니 쉬워요. 어머니들이 좀 뭐 눈 딱 가리고 내가 좀 안 좋은 학교 여기 보세요. 여기 서울 외고 2와 요거는 그냥 붙으면 넣었으면 합격인 거예요. 무조건. 근데 올해는 아니었는데 이게 사실 이 전 데이터도 계속 미달이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미달이라도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거, 어머니들이. 수학을 마무리 잘하고 가셔야지 잘못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대원이 여기 가까이 있는 데가 가장 잘하고요. 국제고 한 군데 있는데 여기는 경쟁률이 항상 높아요. 한 2대1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는 외고는 가는 거, 만약에 여자친구고, 물론 남자친구도 괜찮고, 수학이 완벽하게 돼 있다 이러면 외고 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8년도에서도 외고는 큰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전사고라 그래서 우리가 전사고가 예전에 인기 많았는데 요새는 이 근처에 있는 뭐 배재랑 모인이 워낙 공부가 잘해져가지고 인기가 시들하긴 하지만 살짝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1단계는 성적으로 뽑아요. 성적으로 뽑고 역시 2단계 역시 면접으로 봐요. 이 친구도 사실 전사고 하는 외대고라든지 뭐 민사고 갈 정도면 다 성적은 A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거의 면접, 아까 외고랑 국제고처럼 면접으로 아이들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민사고는 막 체력 검사도 하더라고요. 오래 달리기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외대부고가 턱걸이 했었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뭐 체력도 같이 길러야 됩니다. 여기 23년도 이제 커치인데 하나고 사실 제일 인기 많죠. 모두 A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그러니까 1학년 시험은 거의 안 들어가요.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까지 국영수 가서 전부 다 A 되면 이제 하나고는 들어갈 수 있고 민사고도 비슷해요. 사실은 지금 하나랑 용인 외대부가 인기 제일 많죠. 여기도 이제 모두 A 대학하고 밑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은 지방에 있는 그 자사고는 조금 B가 있어도 합격한다고 하는데 인기가 약간 시들한 것 같아요. 요새는 전사고가 많이 뭐 지방 가면 좀 인기가 많겠죠. 아무래도 그 사실은 이제 자사고는 특별한 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머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일반고랑 자사고의 그 뭐랄까 차이점인 거예요. 다 똑같은데 여기 체육예술하고 생활교양에서 구학점 정도를 자사고가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학점을 가지고 아까 말하는 뭐 이산수학이라든지 고급 뭐 수학 이런 걸 깔아서 우리 자사고야라는 걸 좀 티나게 하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여기 9학점 가지고 좀 아이들이 자사고인 티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전문교과 구학 선택을 해서 이제 자사고인 걸 보이고 있어요. 여기 가까이 와서 볼게요. 어머니. 이제 뭐냐면 어머니 현실적으로 이제 되게 좋아하는 배재, 보인, 또 한대부고는 여기는 들어가기 쉬워요. 어머니. 여기도 사실은 성적 전혀 안 봅니다. 아까는 그 전사고는 성적 봤잖아요. 여기는 성적조차 안 봐요. 안 보고 여기도 그 자소서랑 면접으로 아이들이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대부고는 면접조차 안 봐요. 여기는 계속 미달려가지고 최근에 한 2년 정도부터는 그냥 추천을 뽑아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정 뭐 이제 그 자소서 쓸 때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저번에 제가 이제 광남 중에서 이제 그 한대부고랑 보인고 와서 사람들이 와서 발표하는데 의외로 이거 실수 많이 해서 점수 많이 깎인다 그래요. 사회적 뭐 지위나라든지 성적 이런 걸 쓰면 안 되는 애들이 많이 쓴다 그래요. 애들이 실수로 막 농담으로 하는 거 뭐 아빠랑 같이 오늘 이번 주에는 승마를 했다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쓰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애들이 또 면접 들어갔을 때 뭐 인사한대요. 안녕하세요 뭐 자양중3 누구입니다 이러면 깎이는 거예요. 학교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건 되게 많이 실수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것도 이제 자사고 경쟁률. 이거는 서울에 있는 거니까 이것도 어디든 넣을 수 있는데 경쟁률이 사실 배재가 인기 많아요. 배재 보인. 보인은 뭐 요번에 서울대로 치면 전국 9등 했어요. 그래서 뭐 전사고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배재랑 보인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굳이 뭐 용인이랑 하나 빼놓고는 뭐 지방으로는 전사고 갈 필요가 없을 만큼 배재 보인이 월등하게 인기가 많아요. 한대보고는 1.28대 1인데 이 전에가 거의 다 미달이었어요. 계속. 그래갖고 여기는 면접 보지만 여기는 면접 안 보고 그냥 추천으로 뽑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근데 뭐 자사고는 서울에 있는 자사고는 어마어마하죠. 뭐 세아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이쪽 다 잘하는 학교 많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3부 이제 로컬 중학교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자양중학교부터 볼게요. 사실 여기가 신양은 좀 인원이 적잖아요. 그래서 자양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신양도 봅니다. 이건 살짝 보여드린 건 뭐냐면 그
자양이 1학기 때 1학년들은 시험 안 보고 중2, 중3 다음 시험 보는데 2학기 때 시험 봤을 때 보통 이제 지필이 60이고 수행이 60%예요. 그래서 특히 남자 어머니들은 이 수행 많이 준비시켜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학종이라든지 생기부에 막 들어가는 건데 남자들 요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ABCD가 나오니까 지필 시험 아무리 잘 봐도 이거 뭐 점수 엉터리 되면 점수 A 못 받습니다, 어머니들. 그래서 그거 제가 봐드릴게요. 대부분 이제 수학이랑 주요 과목들은 거의 지필 60%, 수행 40%가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30, 기말 30, 중간 수행 20, 기말 수행 20 이런 식으로 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애가 다 같이 보여드릴게요. 중간 83, 기말 83 대신 수행을 잘했어요. 특히 여자친구들 아주 꼼꼼한 여자친구예요. 이러면 얘가 이렇게 점수 받아도 얘는 A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가 꼭 90 맞아야 A가 아니라 한 85점 정도 맞고 수행평가 잘하면 A 받습니다. 수행평가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뭐 포트폴리오 내거나 다음 평가 시험 문제 내는 건 아주 쉬워요, 어머니. 뭐 그런 것들 과제 잘 내고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이렇게 A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 수학은 수행평가 다 맞았을 때 60점 맞아도 어머니 B까지 나옵니다. 근데 C부터는 이제 심각한 애들이에요. 이제 애들은 물론 이제 이건 있어요. 수행평가를 잘 한다는 전제 하에. 근데 사실 남자친구들이 계시겠지만 가방 한번 열어보세요. 막 프린트 막 구겨져 있고 난리 아니죠. 걔네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막 90 맞아야 A 겨우 맞거나 이래야 돼서 수행평가 준비 지금부터 시키셔야 돼요, 어머니. 남자애들이. 예. 그래서 어머니 생각보다 그냥 생각해, 우리가 85점 맞고 수행 맞으면 A다. 그러니까 A는 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 한번 볼게요, 어머니 점수를. 이거는 저희가 항상 시험 끝나면 이렇게 블로그로 제가 분석을 해서 보는데, 보여주나 볼게요. 항상 매번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쭉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걸로 제가 이제 난이도를 좀 분석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학교마다 다 분석을 하는데, 이걸 거기 내가 몇 개만 따서 왔어요. 이제 자양 1학년 2학기. 요번에 어머니 시험 본 거예요. 요번에 중간고사 봐. 이제 기말 아이들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별별진 게 뭐냐면, 흔히 사실은 우리가 센 교재가 가장, 뭐라 그럴까, 베스트셀러죠. 왜냐면 이게 가성비가 좋은 교재거든요. 문제 가격이 저렴한 데다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시단계가 좋아서. 그래서 시단계 생각보다 이렇게 두 문제 정도 나오고, 이건 선생님들이 이제 상중하 한 건데, 여기랑 요거 정도 두 문제가 이제 상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중하 정도 문제라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장중 애들도 뭐 100점도 나오고 하나 틀린 애도 나오고 이랬는데 문제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제 2학년 거 볼게요. 2학년 되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그래도 뭐 센 시단계에 하는 문제가 두 문제밖에 안 되고 선생님 평가로는 이제 상상 찍은 거 봤더니 이거는 아마 학교에서 5점으로 해서 이제 상으로 놓은 것 같은데 꼭 5점이라고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학교에서 변별을 위해서 점수 주려고 뭐 5점짜리 만든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문제가 거의 다 중, 하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3학년 거. 3학년은 조금 이번엔 어렵게 나왔어요. 이번에 저희 학생도 잘했는데 점수가 높진 않더라고요. 여기 보면 뭐 센 문제도 뭐 시단계도 3문제 나왔고 상문제가 꽤 많이 나왔어요. 이게 선생님이 약간 놀랐어요. 이번에 자양 중 3학년 때 문제 어려웠다. 그 3학년은 이제 2학기 때는 어머니 뭐 중간 안 보고 기말만 봅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신양은 2개 보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번 자양중학교 3학년 2학기는 어렵고 2학년 1학년은 되게 쉬웠습니다. 문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양중 1학년 성적표가 안 나왔어요. 이게 1학기 거 그러니까 올해 1학기 성적이에요. 보면 수학만 보면 평균 68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A가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85점 못 넘었다는 뜻인 거예요, 애들이. 뭐, 물론 수행평가 A 다 맞았다는 전제 하에. 나머지 과목도 보면 이렇게 높진 않죠. 과학도 낮고, 영어. 그래서 자양중, 특히 이쪽이 아이들이 공부를 이렇게 쫀쫀하게 많이 안 한다. 이게 사실 나중에 오면 제가 광남이나 양진과 같이 비교해드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문제가 쉬운데 68점밖에 안 되고 A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는 약간 제가 놀라운 결과였어요. 중3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1학기 때 점수입니다. 평균 68점이고, 그리고 28%가 A를 받은 거예요. 그나마 좀 낫네요. 중2보다는. 이 정도입니다. 과학도 낮고, 영어는 좀 높네요. 영어는 좀 이렇게 맞은 거예요. 자양 중3의 성적입니다. 올 1학기 성적. 자, 졸업생 진학도 보여드릴게요. 작년도 애들이 어떻게 갔냐? 과거 1명 갔습니다. 훌륭하죠. 과거 1명 갔고. 외고는 여자친구들이 6명 갔어요. 자석고는 9명, 5명, 뭐 14명 갔는데,
이 친구들은 거의 한 대 보고 갔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네. 요 정도입니다. 이렇게. 장학년 졸업생들은 이 정도로 가고 있고요. 요번에 어머님들 신양중으로 가서 볼게요. 신양중 명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여기도 난이도 근데 뭐 신양 자양 문제 신양이 되게 쉽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뭐 둘 학교 이렇게 난이도 편차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C단계 그래도 여기 세 문제 나와 있어요. 1학년 2학기 때 나왔고 심화도 한 문제 나왔어요. 네. 아주 어려운 문제, 신양중 문제. 그리고 3학년 우리 저희가 좀 죄송해도 저희 학원에 아직 신양중 2학년이 없어가지고 3학년 애들 거 보면 C단계 2개 나오고 쉽게 나왔어요. 예, 여기는 3학년 거는 신양중이 훨씬 쉬웠습니다. 자양중보다 그건 저희도 인정하고요. 기말은 더 쉬웠어요. 더 쉬웠어. 거의 뭐 하, 중, 상 하나 나왔고 센 문제, C단계 문제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3학년 신양은 쉬웠고 자양은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 이적 어머니들은 신양이 좀 쉽고 자양이 좀 어렵다고 하고 제가 생각해도 뭐 자양은 광진구에서 그래도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난이도는 있게끔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신양중학교 애들 뭐 몇 명 안 되지만 보면 여기 놀라운 게 이제 평균이 낮아요. 66점. 문제가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A는 20% 정도 되는 애들이 있고요. 근데 신양중은 좀 명수가 학생 수가 작아요. 100명 좀 넘죠. 예, 자양보다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3 애들 보면 평균이 70점 못 넘었습니다. 아, 69.9네요. 그리고 근데 A는 좀 많이 나왔어요. 예, 이렇게 문제가 좀 쉬웠잖아요. 이 정도 나옵니다. 신양중 아이들은. 졸업생 진학도 보여드릴게요. 명수가 108명이네요. 진짜 작네요. 한 학년이 108명 작죠. 여기 그래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과고를 2명이나 갔어요. 여자애 1명, 남자애 1명. 그리고 자사고도 이제 9명 갔고요. 이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자사고도 가고 이렇습니다. 신앙중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건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터니까요, 어머니. 자, 양진중이 사실은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근데 평균이 벌써 81점 넘어가고 얘가 41%예요, 어머니. 이거 1학년 거 빨리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이거는 어머니들이 수학 78점이고 45%가 A예요. 영어는 어머니 보면 더 놀라요. 뭐 50% 절반이 뭐 A 맞고 있습니다, 얘들. 중3 거 보면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도 39% 74점. 영어는 뭐 55%는 A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외국 가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영어 A, 그냥 다 A예요. 반의 절반이 A.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난이도가 올해는 좀 쉬웠긴 해서 제가 난이도 양진 거 우리가 몇 개 발췌해서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어머니 문제가 센 C단계에 있지만 보면 중간에 블랙라벨이라고 더 어려운 교재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상문제도 상당히 많죠. 이게 이제 걔네 난이도인데도 평균이 80점대 나오고 A도 40%고 그러니까 여기 차원이 확 나요, 어머니. 그래서 저희도 약간 놀랐어요. 그리고 졸업생 진학 보면 여기는 이제 여기도 과거 많이 못 갔네요. 한 번밖에 안 갔네요. 과거 한 번밖에 안 갔고 자석을 이렇게 많이 가요. 이렇게 많이 35명, 16명씩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이제 광남이 정말 제일 잘하거든요. 얘는 강남 학교에 비교해도 손색 없이 만큼 잘하는데 여기 문제 상당히 어려운데 어머니 저도 좀 놀랐어요. 물론 이번에 중1 시험지가 쉬웠어요. 19년도 6년 만에 중1에서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84점 나왔고요. 저희 학원 애들도 거의 다 90 넘긴 했거든요. 근데 53% 되는 애들이 A를 맞은 거예요. 상당히 잘하죠. 영어는 뭐니 이게? 73% A가 나오고 일단 이래요. 평균이 91점이네요. 근데 영어는 봤더니 수행이랑 지필이랑 5대5 정도 돼서 조금 지필에 점수 잘 맞은 것 같아요. 중2 때 받은 이제 50%, 여기도 50%가 A고 84점이나 돼요. 네,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심수 원장님 좋겠네요. 뭐 영어로 점수로 애들 학원 끊진 않겠네요. 이걸로 다 A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3 봐도 82점이고 52점. 그래서 사실은 광남 문제는 정말 많이 어려워요. 근데도 이거 보면은 저희도 간혹가다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잘 봤다고 하는 필요가 없네. 정말 뭐 A가 50%인데 절반이 수학이 A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난이도를 보면 C단계 이제 3개 있고요. 근데 여기도 보면 블랙라벨이 많이 나와요. 심화, 최상위 정말 문제 어려운 것도 쫙 깔리는데도 그렇게 애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간혹 보면 얘는 정말 진짜 공부 열심히 시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니들이 고등학교 가면 만날 애들이 얘네들인 거예요. 광남이랑 양진 애들. 네. 그 졸업생 한명 보면 과거는 이제 3명, 1명 와서 4명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고도 좀 많이 가요. 많이 가고 자사고 진짜 많이 가요. 특히 거기도 우리 광장도 광남이 양진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어머니들이 알고 있고 이 데이터만 봐도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보니까요. 예, 자사고도 훨씬 많이 가고 이렇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비교해서 저번에 왔던 엄마랑 새로운 것들 과학고 합격자를 이렇게 쭉 보면 22년도 보면 이게 어머니 남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광남에 6명 가고 예, 자양 중 1명 갔네요. 여기 나머지는 다 아무도 못 보내고 23년도에는 광남이 이제 과고 3명 가고요. 1명 한 명씩 갔어요. 다 여자 1명, 남자 1명, 남자, 여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뭐 과거는 뭐 이 나머지 학교가 내 학교가 뭐 비슷한 성적일 것 같아요. 광남은 좀 많이 가고 비슷한 성적으로 이렇게 애들 가고 있습니다. 과거만 해도 사실 가기 쉽지 않죠. 네. 외고 국제고 합격자를 비교해 보면 이거 표 보이죠, 어머니? 앞에 두 개가 이제 광남중, 양진중, 그 다음에 자양, 신양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앞에가 남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좀 외고 국제고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6명 갔고요. 여기도 양진 4명 갔고, 여기는 자양도 3명 갔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는 8명, 여자애들만 가네요. 7명, 6명. 예, 이렇습니다. 네. 자사고 또 보면 월등하게 광남고 애들이 자사고 많이 가죠. 이만큼 이제 공부 자신이 있다. 우리 애들은 자사고 가서도 좋은 등급 받을 수 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광장동 엄마들 안 갔으면 좋은 애들이 막 자사고 는다고 그래가지고 합격해서 걱정되는 애들이 꽤 있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쟤는 안 되는데 어머니들이 꼭 가겠다고, 좋은 분위기에서 잘 하고 싶다고, 좋은 분위기에서 디딤돌 할 것 같은데 꼭 가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는 하여튼 그런 허수가 있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월등하게 많이 갑니다. 나머지는 비슷한데 근데 뭐 자사고 간다고 뭐 좋은 데 가는 거는 절대 아니고 거기서 상위권을 맞아야 좋은 데 가는 건 맞는데 거기는 공부가 되게 더 치열하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것도 이제 봐드릴게요. 이게 저희 광진구의 수학시험 난이도를 분석해 드릴게요, 오늘. 자, 이거 보면 이제 광남중이랑 이제 교과 개념이랑 변형형 심화 난이도 보면 광남이 그냥 25% 정도 많이 나와요. 확실히 어려워요. 아까 말한 센 시단계 예상되는 것들이 이 정도 되고, 양진이랑 동대부 사실은 꽤 어려워요. 동대부가 요번에 가람고라 그래가지고 가람중이라 해서 남녀공학으로 요번에 바뀌어요. 내년부터. 근데 수학 난이도는 꽤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광진이랑 자양이 문제가 그나마 좀 어렵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신양, 구이, 광장 건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뭐 양진, 광남 여기도 똑같이 시키지만 뭐 보통 애들이 이제 대부분 이쪽 애들 빼놓고 여기는 거의 다 100점이나 하나 정도 틀려오는 수준이라 가지고 아무래도 문제 난이도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나머지 학교들은요. 네. 그래서 요 학교 위주로 공부시키면 나머지는 다 올커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디테일을 분석해드리면 짧게 말해드릴게요. 광남중은 이제 뭐 센 시단계는 당연히 풀어야 되고요. 블랙라벨 최고 수준도 스텝 3 정도 스스로 풀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선생님이 오답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점자가 한 10% 정도 되는데 이런 애들은 거의 다 이제 뭐 과거 가는 애들인 것 같아요. 예. 양진중고 봐드리면 양진중도 꽤 어려워요. 여기도 이제 광남보다는 쉽지만 그래도 심화 공예도 문제가 한 문제, 세 문제 나와서 여기도 센 시단계 블랙라벨 정도 풀어주고 만점자 비율은 많이 나와요. 저희도 사실은 광남도 나오지만 양진은 만점자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예. 쉽습니다. 양진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동대부중도 어려워요. 여기는 시험 문제 프린트를 주는데 거기에 프린트 안에 뭐 센 교재랑 블랙라벨 유형 문제가 막 들어있어서 문제 어려움을 제가 알 수 있는데 역시 문제도 어려워요. 그리고 아마 남녀공학 전환되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진 자양도 난이도가 막 올라가고 있고 근데 자양중은 제가 예전에도 봐보면 간혹 가다 엄청 어렵게 낼 때도 있어요. 깜짝 놀랄 만큼 얘네 왜 이러냐 막 이럴 만큼 어렵게 낼 때도 있는데 한 3년 정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어렵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시단계랑 알펜 정도 교재 다 풀면 100점 정도 맞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신양중 얘네들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쭈룩 한꺼번에 써가지고 어쨌든 여기는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그냥 RPM 센 정도만 풀어도 시단계도 그냥 굳이 풀어도 얘는 점수 잘 맞아요. 애들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예. 요 정도 난이도입니다. 자, 요걸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까지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고교 평준화 이러면서 싹 없애버렸어요. 이걸 시험 못 보게 해서
몇 개의 학급만 보겠는데 예전에 이게 다 봤습니다. 어머니들 약간 놀라운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물론 이제 19년도면 10년도면 지금 그 친구들이 대학교 4학년 마치고 이제 사회 초년생인 아이들인데, 근데 이게 지금이랑도 차이는 나지 않은 거의 약 10년, 9년 전, 8년 전 아이들 거긴 한데, 이때는 이거를 다 봤어요. 봐가지고 오픈을 해놨었어요. 그러면 보통 이상, 뭐 기초학력 미달 이거 봤는데 우리가 보통 학력 이상만 볼게요. 이제 시험 봤을 때 그래도 수학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애들 비율이 광남은 96%가 다 잘 따라 나가요. 아까 우리 평균 받으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신양하고 자양은 이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신양은 이제 절반 정도만 이제 보통 학력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잘 따라가고 있다. 자양은 74%다. 뭐 양진 90%다. 근데 이게 어머니 8년 전 얘기니까 지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도 막 많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이 갭은 저는 유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예전에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이건 강남 어머니 아는 거기랑 비교하면 거기도 이 정도예요. 다 쭈루루루 80위까지 되고요. 아, 그리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앞에서 어머니 대원 국제중은 뭐 다 100%입니다. 100%. 얘네들은 잘하죠. 확실히. 그래서 요거를 보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분석해봤어요. 그래서 어떠냐. 근데 광남이 상당해요. 강남 중학교 애들보다도 더 높아요. 이게 이렇게 높고 양진도 이제 꽤 높아요. 그러니까 치면은 뭐 한 6등 정도 안에 들어가네요. 양진 중이요. 강남이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아요. 근데 어머니 이거 뭐 지금이 아니고 8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좀 더 우리 자양 지역에서도 분발해서 갭을 좁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왜 갭을 좁히냐면 얘네랑 어차피 어머니 뭐 건대부고 어디 가면 다 만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만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요거는 데이터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210개 학교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가까이 왔을 때 보면 우리 광진구에는 7개 학교가 있어요. 제가 예비고 와서 들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7개 학교 분석 다 해드리고 자사고까지 다 해줬는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자세하지는 않고 여기 있는데, 여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양 어머니들 본 거 보니까 건대부고를 제일 많이 선호하세요. 근데 그 광장도도 건대부고 제일 많이 선호하세요. 왜냐면 가면 내신 잘 봤을 땐 환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건대부고. 그 다음에 뭐 오히려 저는 사실은 나중에 중3 되면 말씀드리지만 대원고, 대원여고가 좋고 자양고는 공립이고 광양도 공립인데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오히려 광남도 같은 공립인데 여기는 워낙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입결은 너무 좋아요. 거기는. 예. 여기는 뭐 사실은 뭐 흔히 말하는 우리 한대보다 더 좋아요. 강남고는요. 공립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또 남자 어머니들은 좀 성실한 분들은 이제 배제고라든지 보육까지 막 보내긴 하시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아이고 넘어가 버렸다. 20년도부터 살짝 봐드릴게요. 대학 진학 보면 일단 명수도 보면 이제 광남이나 뭐 건대라든지 자양이 좀 많죠. 그리고 4년제 간 비율이 이 정도입니다. 이제 188명 갔고 153명, 자양 받을게 자양이 109명 정도 갔어요. 전문대도 많이 갔네요. 82명이나 갔어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전문대 많이 간 학교는 내신 따기 쉽다는 학교입니다. 어머니. 3년도 작년도 거. 이건 순수하게 졸업생이에요. 재수생 포함하지 않은. 보면은 이제 광남이 그래도 제일 많이 가죠. 4년제 많이 가고 전문대 많이 안 가고 자양은 많이 적게 갔네요. 이렇게. 아 죄송해요. 자양이 파란색이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102명 갔네. 이건 광양이군요. 81명 전문대 가고요. 요거 보면 또 차라리 제가 이제 진학률로 보여드릴게요. 퍼센테이지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4년제 진학률이 동대부가 제일 많아요. 물론 이제 지방대도 있긴 하겠지만 동대부가 좀 여자 학교여서 그런지 수행평가라든지 수시로 많이 지원해서 이렇게 많이 월등하게 많이 가죠.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여기 학교가 떨어지니까 어디냐? 자양고네요. 자양고가 38%밖에 못 갔어요. 전문대 비율은 높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자양이랑 광양이 내신 따기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는 이거 두 개 플러스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유심히 이렇게 보면 어머니들이 고등학교 여기 가면은 내신 잘 탈 수 있겠다. 우리 애가 여기 끼지만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됩니다. 전문대 진학률이 좀 많이 높아졌죠. 광남만 좀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전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없는 애들은 전부 다 전문대 가는 애들이 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진학률만큼 보면은 동대부 여고가 상당히 입결이
나쁘진 않아요. 퍼센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물론 전문대도 많이 가긴 하지만. 이건 제가 또 일반고랑 자사고랑 좀 비교해 봤어요. 제가 어젯밤에 이제 자연고 데이터를 넣어서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좀, 보이죠? 뒤쪽에 이제 자사고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이제 배제랑 이제 보인이 좀 많이 좋을 거예요. 명수도 많을 뿐더러 애들이 많이 가고, 전문대는 거의 안 가요. 이 사연도 보면은 여기도 이제 보인이랑 배제가 월등하게 좋고, 전문대도 거의 안 가고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는 그렇게 한대보고는 입별이 광남이랑 보다도 이렇게 더 좋진 않아요. 보면. 진학률 퍼센테이지로 보여주면 이 월등하게 자양이 확 올라가 있죠. 혼자 전문대 많이 보내고. 네, 이렇습니다, 어머니들. 23년도도 이건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렇게 되겠어요. 자양고 아마 여기도 아마 자양고 많이 보내실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가까운 것도 하나 메리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도 여기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자사고들이 이렇게 점대 비율이 낮아요. 예,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 합격자는 죄송한데 제가 자연고는 예전부터 안 모아놔가지고 잘 없어요. 그리고 그 공립은 서울대에 잘 오픈을 안 해요. 근데 광남은 막 오픈해요. 자기네들이 입결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입결이 비슷비슷하다가 점점 갈수록 자사고가 엄청 치고 올라가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인이 뭐 서울대학교 전국 9위를 했으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사서 어머니들이 자사고를 많이 보내고 싶어 하죠. 근데 자사고는 솔직히 말하면 영재 과거 떨어진 애들이 많이 가서 그 넘사벽이라 좀 많이 보여지긴 해요. 요새는요. 근데 어머니들은 아직 자녀분들이 어리기 때문에 기회는 많습니다. 어머니. 예. 이사 가라는 말씀은 아니고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이게 이제 그 내신 9등급제 커브였는데 최근에 바뀐 거부터 따지면 300명 기준에 했을 때 30등까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머니 이제 안정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는 건이요. 인서울 할 수 있는 거. 여기가 어머니 수도권 여기 써 있죠. 공동인상, 건대, 동대, 홍대 이상 갈 수 있는 게 여기 아이들. 어머니들 이 정도는 가길 바라잖아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등급 되면 이제 수도권은 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 애들이 제일 힘든 애들이에요. 여기 잘못해서 여기 들어가면은 뭐 홍대에 갈 수 있는데 잘못하면 뭐 가천대 이렇게 확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요게. 그러니까 여기 애들이 되게 치열한 거예요. 구간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처럼 내신 잘 받으려면 어머니 여기에서 괜히 자사고 가가지고 여기 떨어지지 말고 이 안에 들어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완전히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안전고로 자사고 가지 말고 일반고 가라 말씀드리고 싶고 3등 이상 되면 어머니 이거는 뭐 지방대 전문대로 쭉 넘어가니까 여기에도 치열하죠. 수도권을 유지하냐 수도권 밖으로 나가 떨어지냐 여기에도 치열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 커브고요, 어머니. 요것도 이제 한 반에 30명이 좀 안 되긴 하지만 우리가 아까 보듯이 재앙중도 보면 보통 A가 3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올 A야. 과연 우리 A는 올 A면 자사고나 뭐 인서울 할 수 있을까? 자, 보면 이제 옛날에는 뭐 잘 모르겠지만 28년도 보면은 반에서 3등 해야지 이제 우리가 무조건 10% 안에 들어가는 애가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10% 되는데 2등급은 이제 4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4등 안에는 억울한 거예요. 얘는 홍대 이상 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지방 가천대라든지 저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요거.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우리가 A라고 해서 과연 정말 우리가 올 A인데 우리가 인서울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어머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온 거예요. 더워서. 자, 올 A 반 학생이 과연 1등급인가? 요거에 대해서 어머니 고민하셔야 됩니다. 요걸 어머니 내가 표로 보여드릴게요. 이걸 또 하나. 이게 옛날 건데 예전에 어머니 22년도 전에는 광남고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이거는 표준편차가 나왔었어요. 나라 학교 알림이 표준편차를 보여줬는데 최근 이걸 감춰버려서 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표준편차가 나면 우리가 등컷을 유추할 수 있어요. 짓코드란데 넣으면 딱 나오거든요. 광남 아까 어머니 되게 어려웠잖아요. 이제 과연 어떻게 되냐. 1등급 되려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예전 그 9등급제일 때인데 10등급 하면은 1, 2등급 돼야 어머니 그 10% 들어가거든요. 전 과목이 전부 다 100점 맞으거나 하나 틀리면 이제 반에서 1등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재앙도 비슷할 거야. 아마 전 과목 100점에 하나 틀렸다 그러면 우리 애가 10%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계속 보여드릴게요. 또 3학년 2학기 것도 보면은 다 100점 맞거나 하나 틀려야지 이제 10% 안에 들어가는 친구라 보시면 돼요. 우리 애가 올 A인데 90점에서 올 A는 안 되는 거예요. 다 100점 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 보듯이 우리 원점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양진으로 봐도 좀 쉬운 학교로 봐더라도
그냥 다 10% 들어가려면 다 100점. 약간씩 하나 정도 틀리는 거. 2학기 것도 보면 이 정도의 애들이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반에서 3등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 애들은 이제 영재, 과고도 가고 영재도 가고 이런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입체 보면은 지금 제가 자양이랑 신양 거는 표준편차가 없어서 못 만들어 봤지만 어쨌든 비슷한 결과일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애가 전과목 100점 맞아야지만 이 말은 그렇지만 10% 안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육 정보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됐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 좀 수행평가 준비 잘 시키고 특히 남자애들은 프린트 막 구기지 않게 관리 잘 하셔서 시대대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학원 안내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어떤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니까. 학원이 사실 제가 2002년도에 학원이 처음 오픈했어요. 제가 예전에 구이 이동에서 이제 그 종합학원으로 국영수 가서 하다가 제가 이제 2015년도에 광정동으로 수학 가지고 이제 이전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전문 교과해서 광정동 아이들이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이쪽에서 수학으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해서 와서 올 이제 9월 달에 제가 여기를 오픈을 했죠. 그래서 저희 학원의 역사는 광정동에서 2015년부터 수학 전문으로 있다가 4년도에 이제 자양동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수학임이라는 브랜드를 쓰게 된 건 뭐냐면 강동의 어머니들이 아시겠지만 수학임이라는 브랜드 학원이 되게 유명한 학원이에요. 이 원생이 한 2,500명 정도 되는 우선 학원인데 거기 시스템을 제가 많이 배웠어요. 제가 원생 한 300명 되면서부터 여기서 배워서 잘 이용을 하자. 그래서 교재도 거기 교재를 쓰고 이러는데 상당히 배울 게 많고 실적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가면에서 광진본원이라는 타이틀을 받고 제가 여기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해서 오히려 더 우수하게 많이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 걸 많이 따라서 하고 있고 우리 재원생 어머니들이 알다시피 매일 시험 보는 거라든지 학습 알림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배우고 있고 홍정환 대표님이라고 저번에 설명이 왔었는데 되게 훌륭한 분한테 제가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자, 그래서 캠퍼스는 우리가 이제 광정동에 초등영재관이 있고요. 광장에 중고등관 따로 있고요. 자양은 사실은 지금 초3부터 중3까지만 있어요. 이제 고1이 여러 건데 제가 이제 고1은 저 시스템을 갑자기 정하기 어려우니까 중3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지금 중3 애들 수업하고 있는데 얘네 데리고 고1, 고2 이렇게 올라갈 생각입니다. 중간에 고등생은 안 받을 예정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한 35분 정도 계시고요. 남자, 여자 비율, 예전 여자 선생님 많았는데 남생 비율이 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잘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것처럼 친절하고 따뜻한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여기 자양관 오신 분들도 광장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다들 경험이 한 2년 이상 되신 분들 그냥 신규생들은 오히려 그쪽에 보내서 수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다 좀 경험 있는 분들이 와서 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시간표는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은 아직 초2는 없어요. 최근에 초2 자꾸 연락 오는데 제가 곧 개설하지만 초등은 무조건 주 이틀 할 거고 초3부터는 주 3일 2시간씩 갑니다. 무조건 저희가 이렇게 퐁당퐁당 해야 아이들이 공부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주 3일 제가 이제 유지할 거고요. 그리고 초5부터는 다 2시간 반이에요. 고3까지. 요것도 2시간 반씩 수업을 하는 거 요것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같은 경우도 아침처럼 2시간 반인데 플러스 알파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월수 화목토에 뭐 디텐션이라든지 또 지금 수학 100점 프로젝트라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때 기간이라서 1시간 일찍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시간 반씩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재원생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일요일날 계속 나와서 애들 공부하고 있어요.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는 사실 제가 특별히 커버 안 해도 고등원장님이 너무 많이 시켜요. 이분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월부터 지금까지 일요일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시키기 때문에 고등부는 특별히 제가 말할 필요 없는데 중등부까지는 좀 공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는 선행 멈추고 내신 대비만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학 특정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애들 불러다가 공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요게 시간표예요, 어머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희가 3일 중에 항상 이틀은 선행, 하루는 무조건 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매일 시험 봅니다. 매일 시험 봐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게 뭐 말씀처럼 수학임 시스템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자양 어머니 저랑 통화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여기 갖고 있는 거는 세상 수학 S 이상 푸는 애들을 제가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조금 떨어지는 친구도 많아요. 저도 그때마다 속상하더라고요. 빨리빨리 애들 채워야 되는데 자꾸 떨어져가지고. 근데도 이거를 유지를 낮출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이
조금 낮춰달라고 그러는데 점수 너무 안 되는 친구가 같이 공부하기는 힘들어서,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아까 광장 자양이 차이가 많잖아요. 이게 메워줄 수가 없어서 제가 일단 요 정도 된 애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발고사 70점 이상 되는 친구들 위주로 뽑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행 심화는 최상위라든지 최상위 S, 최상위 요거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저 이름이 응용반 심화반인데 이름 타이틀이 사실은 여기 통과한 애들은 실력차는 거의 없어요. 근데 선행 진도가 1년 정도 나간 애들이 심화반이고 6개월 나간 애들이 응용반이라서 얘네들이 사실 실력차는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만들었을 뿐이에요. 나중에 이름 바꿔야겠어요. 응용 심화반 하지 말고 뭐 다른 이름은 좀 영어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실력 차이는 거의 안 납니다. 진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방학 때는 저희가 선행만 나갔는데, 최근에 제가 고민했던 게, 원래는 3일 내내 선행 나갔는데 우리가 너무 선행 진도가 빨라지더라고요. 자양은 그나마 괜찮은데 광장은 막 2년 이상 선행 나가서 너무 빨리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초5다 중학교 1학년 거 나가고 있는 애들은 선선행이라고 하면 6학년 과정을 저희가 최상위 수학 S 같은 걸로 선행 수업을 한번 잡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약간 진도가 늦어질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도 만약 초5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거 나가면서 6학년 1학기 거는 최상위 수학 S 정도로 선행을 잡아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지내고 나갈 겁니다. 네,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2학기 이상은, 그러니까 2학기 이상 건 안 해요. 무조건 2학기 거만 해요. 현행, 선행 이런 식으로. 아니 중학교 1학년 거면 6학년 1학기 거만 이런 식으로 해서 무리하게 새 학기 거 같이 나가고 이러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반이 있긴 해요. 극심화반 애들은 그렇게 막 나가긴 하는데 보통 일반반 애들은 전부 다 2학기만 딱 하고 있습니다. 시간표 이렇게 짜 있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비 중1이 들어오면 지금 막 신규생 모집하고 있는데 1학년 과정을 2달 정도 하면 2월 정도 되면 1학년 1학기 아마 끝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예비 중부터는 이제 방학 확대 수업이라 그래서 2시간 반 수업이 3시간 반 수업으로 확대돼서 공부하면, 근데 1학년 1학기 애들은 6학년 2학기 건 다시는 안 합니다. 그냥 쭉 앞으로 나갈 거라서 방학 때 확대 수업으로 현행은 하지 않지만 중1 과정을 아마 한 3시간 반 정도 하면 3월 되면 무조건 1학년 과정은 끝나게 될 건데, 제가 1학년 1학기 과정이 워낙 중요해서 교재를 최소 3권은 써요. 무조건 개념서, 유형서, 응용심화서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부터는 아마 1학년 2학기 나가는데, 광장동은 1학기 때 시험을 봐요. 그 친구들은 이때 되면 또 아마 4월부터는 멈추고 현행만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자양 지역은 1학기 때 시험을 안 보면 올해처럼, 그럼 걔는 선행을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1학년 2학기 거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서, 보통 저희가 교재는 요 교재를 이제 아마 방학 때 쓰게 될 거예요. RPM 교재를 방학 때 쓰고, 생 최고 수준, 뭐 최상위 라이트, 그 다음에 저희 학원 만든 이런 예상 문제, 요거로 계속 진출하고 있는데, 요 교재가 저희 선생님들이 만드시긴 했는데 이 난이도가 강남도 난이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걸로 똑같이 시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저는 그렇지만 자양지용 애들이 이거 한 70점 맞아도 자기 동네에 가서는 거의 100점 또는 하나 정도밖에 안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네, 예비 중 거고요. 그 다음에 중2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대부분은 중3 거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3 거를 방학 동안에 끝나게 되면은 중2 내신 대비를 RPM 교재로 계속 공부를 시키면서, 또 3월 되면 3학년 2학기 과정 나가면서 또 2학년 거는 내신 대비는 계속 해줘요. 저희가 말씀처럼 3일 중에 이틀은 선행, 하루는 현행이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거 나가면서 뭐 센이랑 최고 수준 같은 교재로 현행 대비를 계속 해줘요. 내신 대비를 해주면서 4월 되면 모든 거 브레이크 시켜서 중간고사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뭐 최상위 라이트라든지 뭐 심화반 애들은 블랙라벨까지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연간진도 계획을 해서 아직 자양은 오픈을 안 했는데, 요거를 매년마다 저희가 3월달 되면 선생님들이랑 미팅 통해서 1년 진도 계획을 다 짜서 어머니한테 통보해 드려요. 우리가 이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 발췌해서 갖고 왔는데 1년치 계획이 쫙 잡혀 있어요. 자양관도 아마 올 이제 3월 되면 저희가 이제 오픈해서 1년 정도 어느 정도 나가는지 어머니들이 궁금하잖아요. 우리 과연 어느 정도 하냐. 그래서 통적으로 보면은 한 학기가 3개월 정도 안에 끝난다 보시면 돼요. 한 학기가 3개월 안에 끝난다. 근데 약간 늦춰질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선행 때 최상위 수학 S를 끝내드렸기 때문에 또 늦어지지만 어쨌든 3개월 정도 되면 이렇게 끝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5학년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나가는 반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학원에 지금 광장동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간 진도 계획을 해서 이걸 카톡으로 다 보내드려서 우리 아이가 1년에 얼만큼 배울 수 있는지, 또 교재는 어떤 교재인지 이런 거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다 이런 걸 통보해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 아마 우리 자양동 어머니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월간 진도라 그래서 매월 달에 디테일하게 주차별로 어떤 과목을 나갈 거라는 걸 이렇게 적어서 어머니들께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머니들이 받아 보셨죠? 네, 그래서 요거대로 나가고 있거나 꼼꼼한 어머니들은 요거 받아보시고 진도가 늦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한데 요거 저희가 오픈해서 보여드리는데 거의 요거대로 진도 나가고 있어요. 네, 요거대로 제가 신규 상담할 때 요거 보고 이제 반배정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항상 알려드려요. 연간 진도 알려드리고 월간 진도도 매번마다 알려드려요. 네, 10월 진도도 곧 알려드릴 겁니다. 네. 자, 학원에 대한 강점 말씀드리면은 선발거사 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자양은 제가 응용반부터 심화반까지 요 두 개 반만 뽑고 있는데 광장은 요번에 애들이 워낙 실력이 좋은 애들 많아서 심화반 플러스를 만들었어요. 극심화반 애들이 너무 차이가 많고 얘는 지금 초육이 고등학교 수학 나가 있기 때문에 심화 플러스반 만들었고요. 자양은 요 두 반을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한 학기 선행, 1년 선행 정도 되는 애들인데 말씀처럼 이름만 이렇지 실력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개별 특징이라고 그래서 통과 신규인 애 중에서 진도가 느린 애가 있어요. 그래서 5학년인데 5학년 2학기 끝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희 학원은 지금 6학년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합격을 했는데 그룹반에 못 들어갈 때는 개별 특집반에 가서 조금 빠르게 한 학기 부분을 따라잡고 이제 그룹에 넣을 수 있어요. 정말 잘하는 친구는 이게 하루에 한 단원 끝내요.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가 어머니 6단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 친구는 2주면 끝나요. 그런 친구, 물론 이제 교재 한 권으로 하긴 하죠. 그런데 개별 특진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넣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제 보통 3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돼서 요걸로 시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전화 와서 어머니들이 막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우리 주기특별 만들어주면 안 되냐, 뭐 이 동네는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러냐, 막 이러는데 일단 저는 고집을 꺾을 생각은 없고 어쨌든 저희 광장이랑 똑같은 시스템을 똑같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변형돼서 뭔가를 하려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트 선별고사 요거 봤던 이런 것들로 시험 보고 있어요. 저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고 있고 현재 6학년들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6학년 2학기 떨어진 애들 제시봤는데 점수가 똑같아가지고 제가 그리고 이건 극심화반 애들 시험 보는 애들 있으면 요거는 서술형 10문제로 시험 봐요. 요거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솔직히 이건 자랑을 좀 할게요. 우리가 광진구에서 극심화반 우리가 아마 제일 잘 하는 것 같아요. 저기 뭐 정말 잘하는 학원 애들도 저하고 떨어지거나 요거 시험은 보면 막 시험 보는 애 40%가 빵점을 맞아가지고 제가 막 요 시험은 좀 이렇게 저희가 일반 시험 보고 나서 정말 되는 애들한테 권해드리는 게 나아요. 거꾸로 어머니들이 막 요청하는 것보다 아예 시험을 보고 나서 어머니 얘는 영재원 한번 시험 한번 보시죠. 권하는 애들이 있어서 요거 붙은 아이들은 정말 제가 뭐 3%라든지 뭐 TOT 교재로 완벽하게 잘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시험 문제 10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처럼 저희 학원 장점 중에 하나가 매일 시험 봐요, 매일. 그리고 월말 평가는 서술형 평가를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M이 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5년 연속 단체 대상하고 있어요. 이게 전국에 해법에서 보는 거라서 가장 공신력이 있고 7만 명 이상 보는데 어제 결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 연속 대상 받고 있고요. 이번에도 158명이 수상 받았고 한 70명 정도가 이제 HMC라고 어려운 시험인데 거기에 또 출전하게 돼가지고 요거는 저희가 되게 강하게 시키고 현행에 대해서 이게 이거만큼 좋은 시험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초등학교에서 요새 그 시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험으로 응용심화 문제를 풀리면 여기 끝에 있는 5문제가 거의 수능 킬러 문제 수준으로 나와요. 요걸 잘 풀어야 되는데 어제 봤더니 우리 친구 한 명이 96점 맞은 친구 한 명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시험을 지난 11월 9일날 봤어요. 이렇게 자양도 같이 보고요.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첫 해 시험부터 계속 이렇게 대상 받았어요. 이게 100개 아닌 게 아니라 전국에서 10개 학교밖에 10개 학원만 받는 거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올해도 아마 대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점수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애들 또 잘하는 거 좀 칭찬하기 위해서 이게 황금색 현판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애들이 맨날 자기 이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제한관도 곧 붙일 예정입니다. 이번에 시험 결과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참. 1월 달에 제가 HMC라고 HM이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88점 이상 되는 애들이 HMC 시험을 보게요. 이거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10문제, 서술형 문제를 보거든요. 여기 우리 애들이 많이는 안 나가게. 왜냐면 이거 나가면 꽤 오래 시간이 걸리고 선행 진도가 확 늦어져서 많이 안 권하는데 작년에 선생님이 한 분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 4명 데리고 나가봤는데 두 친구가 상을 받았어요. 받았고 나머지 두 친구는 상을 못 받았고 또 그 친구 한 명 중에 한 명은 또 이렇게 6학년 친구가 서울시 3등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번에 얘가 92점이었거든요. 96점이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HME는
공신여기는 가장 효과가 좋은 시험 같습니다. 애들이 막 딜을 걸더라고요. 80 이상 받으면 최우수상이거든요. 이거 받으면 아버지 핸드폰 바꿔준다느니 뭐 이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같이 이렇게 붐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최근에 수학 자랑 비법이 과연 뭐냐. 정말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 염두에 두면 되게 좋아요. 단순한 방법 내가 알려드릴게요. 사실 요거는 어려운 문제 최소 10분이 생각한다. 정말 나중에 킬러 문제 풀었을 때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한 문제를 뭐 한 달 내내 뭐 일주일 내내 푼다는 거 있는 이건 사실 고등학생 돼야 하는 건데 초등학생 애들도 좀 오래도록 풀게 해요. 애들이 그냥 바로바로 발표 치거든요. 어머니들이 정말 10분 이상 생각하면 고민해보고 발표 쳐라고 해야 되는데 요게 진짜 잘하는 비법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요거 다 아시겠지만 책 잘 읽는 애들이 수학 문제 잘 풀어요. 그래서 애들이 못 푸는 거 저도 예전에 한 3년 전에 수업할 때는 문제의 뜻을 해설해줘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풀어요. 근데 문제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책만 읽히고 뭐 논술하고 보내는 얘기는 아닌데 책만 읽히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머니. 이거 되게 중요하고 세 번째 이건 어머니 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우리 학원 이제 앞으로 요거를 좀 바꾸려고 제가 무진장 노력을 할 거예요. 자, 수업 받는 그날 숙제를 해야 돼요, 어머니. 왜냐면 보통 애들이 월수금이면은 월요일날 밤에 끝나고 영어 숙제를 하고 화요일날 하거나 학원 오기 전에 막 수학 숙제를 해요. 근데 이거보다 그날 받은 날 만약에 어머니들이 9시나 10시에 끝나더라도 숙제 1시간 만이면 하잖아요. 그날 가서 숙제를 하면 어머니 수학 성적이 정말 좋은데 이거 한 번 패턴 바꾸면 돼요, 어머니. 영어를 월요일 하던 거를 수학하고 영어도 영어 끝난 날 영어하고 요것만 바꾸면 애들이 수학 성적이 정말 좋아질 거예요. 이거 어머니 아시겠지만 에빙하우스라고 심리학자가 독일 심리학자가 뭐 많이 보셨죠? 배우자마자 이제 이게 기억 곡선인데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20분만 지나도 58%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거의 70% 이상의 애들이 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날 가자마자 바로 숙제를 해야 돼. 물론 집에 가자 바로 숙제하는 거는 그런 아이는 없겠지만 좀 쉬었다가 그날 밤에 숙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탁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망각 곡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떨어지거든요. 근데 1일 후 그날 숙제를 바로 하면 애가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거.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그 다음날 하고 나면 저희가 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정말 이거는 어려웠고 안 그러다가 우리 행정팀장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바꾸기 힘든 건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날 끝나고 그날 숙제하는 거를 애들한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배운 거 안 까먹고 공부량이 되게 늘어나서 수학 실력이 정말 좋아질 것 같은데 어머니도 한번 요거 시도해 보십시오. 이게 뭐 수학뿐 아니라 영어도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들한테 아마 숙제 끝나고 카톡으로 찍어보내라든지 요거 한번 제가 곧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의 강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데일리 학습 카톡이라고 해서 어머니들 다 받고 계시는 걸 매일매일 지금 매일 보냅니다. 학습 진도라든지 시험 결과, 반평균 어머니 되게 예민해요. 이거 우리 애가 이거보다 낫냐 높냐. 그리고 과제 이행률, 정답률 이런 거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가요. 오늘은 무엇을 공부했다. 숙제는 이행률 100%인데 정답률 몇 %다. 어떤 내용이 틀려서 고쳤다. 그 다음에 수학시험 봤는데 72점인데 반평균 몇 점이다. 보고 계시죠? 네, 요거. 근데 지금 어머니 잘 보고 계시는데 좀 지나면 잘 안 보게 될 거예요. 좀 계속 보십시오, 이거.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들이 주로 요거만 봐요, 요거만. 반평균보다 왜 맨날 낮아요, 높아요, 요거만 보는데 요거 자세히 봐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좀 어머니들이 얘기해 주면 좋아요. 이렇게 카톡으로 어머니 매일 나가요.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게 작업하세요. 끝나고 수업 시간 끝나고 1시간 가까이 요거 작업하고 막 퇴근하고 그러시거든요. 어머니가 보시고 저희가 이제 긁어다가 그 다음날 보내긴 하는데 요거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특히 직장맘들 많잖아요. 재학농도 아마 50% 이상 되는 분들이 직장맘들인데 요거 보면 우리 애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고 요거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라서 어머니들이 학원에 보내는 이유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학부모님과 소통하고 있어서 우리가 카톡으로 매일 보내긴 하지만 전화 상담도 해요. 이게 카톡으로는 일방적으로 보내는 건데 어머니 말씀 들어야 되니까 전화 상담하고 최근에는 어머니들이랑 그 대면 상담하고 있어요. 저희 학원에 오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또 저한테 이제 직통으로 전화하신 분도 계셔서 직책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되게 학원에 발전이 되죠. 그리고도 I'm 클래스라는 어플을 통해서 문의함에다 어머니 말씀 나눌 수 있어요. 예전엔 선생님들 개인 카톡 알려드렸는데 조금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요거보다는 이제 어플 통해서 많이 하고 전화 상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 이게 저번 우리가 상반기 때 상담했던 내용 제가 이렇게 몰래 찍었습니다. 네, 찍은 거고 지금도 저희가 한 50분 정도 대면 상담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어머니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면은 데이터를 우리 선생님이 만들어 주세요. 뭐 이때까지 다녔던 아이의 숙제 완성률이랑 정답률 쭉 나오고 본 점수랑 반평균이 몇 점이 됐는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파란색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계속 이 아래석 되면 우울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걸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하실 때 어머니들한테. 그리고 제가 또 디텐션이라 그래서 시험 60점 미만이거나 또 숙제가 미달릴 경우나 또는 결석 시 저희가 나인 것을 시켜요. 요거 시키는데 여기는 지금 자양은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선생님 한 분은 계시지만 광정동 같은 선생님 두 분이 들어와서 같이 하고 계세요. 애들이 많아지면 좀 케어하기 쉽지 않아서 요거는 되게 제가 강조하고 있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각 관의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남아서 얘네들이 숙제 못해서 시험 못 봐 남아있는 애들, 저는 모자가 처리했습니다, 이 친구.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채점을 하세요. 이렇게 채점을 해서 요것도 예전에 뭐 15문제 풀면 빨리 갔는데 애들이 막 또 꼼수를 불러요. 미리 딴 데다 막 미리 풀어놨다가 빨리 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아이들한테 뭐 1시간 이상 남겨서 시키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죠. 최근에 또 논의됐던 게 요것도 시키지만 정말 안 되는 애들, 밀린 애들을 진짜 토요일날 불러가지고 9시부터 시킬까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요건 되게 강력한 시스템. 요거는 이제 자연관 애들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래에 가면 되게 넓은 장소가 있거든요. 저희 행정팀장님이신데 애들 프리노트라든지 오답노트 쓰는 방법 요거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수학 습관이라서 제가 또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것 중 하나가 바깥에 오시면 봤었겠지만 프리노트 오답노트 쓰는 거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서술형 문제뿐 아니라 수학 습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요거를 잘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되게 잘 썼죠. 예전에 저희 학원에 노트 만들기 전에 이렇게 어떤 친구가 쓴 거예요. 글씨 너무 예쁘죠. 이거 오답 노트예요. 보내주죠, 이 친구에.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친구가 중3 때까지 컸어요. 이렇게 아까 그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잘 쓰고 있습니다, 글씨를.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 노트도 저희가 행정 선생님들이 계속 검사를 해서 이것도 못한 친구 남겨서 저희가 뭔가를 시키고 있어요. 프리노트 디텐션도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오답 됐을 때 이렇게 포스트에 붙여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오답노트에 해갖고 오는 게 숙제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콘테스트라서 1년에 2차례씩 저희가 점수를 맨날 하는데 잘하는 애들 7명을 딱 불러다가 애들한테 투표를 시키는 거예요. 누가 잘했니? 너희들이 보고. 왜냐면 제가 고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씨보다 내용을 많이 보는데 애들은 아무래도 글씨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들 투표해가지고 상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요건 많이 줘요. 잘하는 친구도 주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는데 발전상. 저번에 아주 못했던 애가 점수가 높아져가지고 발전상 주면 제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계속 매점마다 하고 요번에 아마 12월 달에 한번 또 할 거예요. 요번에. 그리고 저희가 창의사고로 발표를 해서 초등부는 중등부는 안 하는데 창사대회라고 그래서 교과 내용과 틀리지만 일주일에 2번씩 창의사고로 발표하는데 이거 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저한테 오면 맨날 쫄라요.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더 해달라고. 그래서 요건 하면 애들이 이렇게 대형을 바꿔가지고 창사 문제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좀 수학과 동떨어진 약간 IP 테스트 같은 문제인데 자기들끼리 재밌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발표해서 아이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맞추고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네. 그래서 요번에도 저희 자녀분들 계시죠? 요번에도 이거 콘테스트에서 77명 된 애들이 나가서 이 잘하는 친구 2명 뽑아서 본선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발표대회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선대회에 나가서 상 받았고 요번에도 동상이랑 응상 저희가 받았고요. 서울 그러니까 본원에 가서 했을 때 그래서 그것도 상을 애들 제가 뭐 상가상 다 줍니다. 근데 애들한테 참가상 그러면 안 되니까 우수상이라고 다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중2, 중3 애들 되면 이제 대회 컨설팅을 해줘요. 이 정도 되면 너 과 뭐 할래? 이과, 문과 할래? 이런 거 해서 애들한테 한 번쯤 애들한테 이렇게 권유를 해주는데 대부분 건대 이상 많이 요청을 하죠. 애들이 이 정도 가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레포트해서 어머니께 주고 나중에 중2, 중3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처럼 중간 기말 때 저희가 정말 내신 대비 열심히 해줘요. 수학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6주 전부터 애들 불러놓고 예전에 사실은 아침 9시부터 이렇게 이 모의고사 문제 만들어서 어머니 다 주고 있고요. 이렇게 아침 9시부터 원래는 6시까지 시켰어요. 근데 애들이 점점 힘들어서 조금씩 줄어든 게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3시까지 시켜서 오면 애들이 센 같은 경우에 한 20장 정도 풀고 가요. 한 5시간 정도 하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15장에서 20장 정도 풀고 갑니다. 이렇게 애들이. 그날 수학만 하거든요. 수학만. 그래서 이거 풀어서 이것도 애들 뭐 끈기
요청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 라인업. 초등부는 사실 여기는 창사대 교재고요. 이거는 초등 저학년 교재인데, 요거부터 요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 감마 2는 너무 어려워서 극심화반 애들 아니면 제가 잘 안 시키고요. 저희가 주로 쓰는 것들이 요 교재, 요 교재, 요 세 교재 주로 시키고, 여기에 추가로 저희가 이렇게 다시는 써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심화반 친구는 제가 요 교재, 요 교재, 요 교재를 선행을 시키고, 현행된 전부 다 이 교재 시키고요. 조금 응용반, 개념반 친구들은 교재 이렇게 세 것만 시켜도 초등학교 교재는 충분히 커버됩니다. 중학교 교재도 라인업이 이렇게 많은데, 요것도 사실 이제 뭐 겹친 내용이 많아서 제가 쓰는 게 개념한선 교재 쓰고, 그 다음에 유형 심화 교재, 그리고 심화반 애들은 여기가 이제 응용 심화 세상이라는 이 교재가 좀 비교하기 힘들긴 한데 신사고에 나온 일품 교재랑 비슷한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요 교재까지 저희가 선행 때 해주고, 선행 때 일품되는 교재까지 쓰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실력을 위해서 그렇게 좀 진도가 늦더라도 탄탄하기 위해서 요 정도 교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시험 때 쓰는 교재. 방학 때 요 교재부터 해가지고 3월 되면 센 교재 쓰고요. 최고 수준 교재 풀고, 뭐 일품 블랙라벨까지 풀어주고, 추가로 저희 이 내신 교재. 그러니까 저희가 수학 백제 프로젝트 때 4주간 애들 오면 여기 보면 1회차마다 시험문이 있어요. 이게 25문제 있거든요. 이걸로 매번마다 시험 보는 거예요. 애들 매번마다 시험 봐서 저희가 아이들께 분석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처럼 이제 현행은 아까 뭐 센 시단계를 당연히 꼭 풀어주게 하고요. 세상의 수학으로 최고 수준 문제, 블랙라벨까지 풀어주고, 이건 시험 대비 교재 위주로 되어 있고요. 선행은 세상의 수학 S, 또 세상의 수학으로 해주고, 또 중학교 애들은 심화 세상이 일품되는 교재를 해주고요. 선선행은 대신에 너무 빠르기 때문에 세상의 수학까지 하기는 부담스러워요. 물론 초등학생은 세상의 수학 S로 하기로 우리가 마음 먹었고, 더 한 1년 이상, 2년 이상 선행되는 거는 개념, 유형, 응용, 심화 3권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선행에서의 심화의 의미는 센 시단계를 현행 때 풀 수 있냐 없냐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요거를 풀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행 심화 시 공부를 계속하면은 심화 연속성이 돼가지고 현행 때 정말 시험 대비 때 아이들이 뭐 블랙라벨 문제라든지 스탯 수비 문제까지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선행 때도 꼭 저희가 C단계 이상 되는 문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보여드릴게요. 자, 선행 교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응용반 이하, 그러니까 조금 심화반 밑에는 뭐 센 B단계, 센으로 치면 너무 쉬우니까 센 B상 정도 되는 문제까지 풀어주다 보시면 돼요. C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심화반 이상 되면 1품 이상 되는 교재로 해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중등수학을 어디까지 하냐. 제가 이렇게 우리 학원 애들 쭉 보면 조금 잘하는 친구는 2학년 1학기 여름 되면 고등수학을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들어가고 2학년 2학기 정도 되면 고등수학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약간 늦어질 것 같은데 일단 광장 지역 이런데 재앙도 차근차근 밟으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진도대로 나가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행 다지기 위해서 우리 현행들은 항상 개념, 유형, 응용까지 중학교 교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1학기 가서 이 세 권을 무조건 해주고 나서 저희가 진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요거예요.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요게 우리 학원 애들 그 매번 시험 봤던 결과 평균이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광남중 수준의 난이도로 내는 건데 뭐 창피하게도 보면 뭐 여기 아주 낮은 것도 있어요. 45점 있어요. 평균이로 1차 함수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 그러면 자녀분들이 몇 점 맞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평균 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거의 광남 수준 난이도로 시험 문제 냈다는 걸 보여줘서 아이들 어느 정도 분석되는 거를 나중에 어머니께 다 중등부 이상 되면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난이도는 광남중 시험 난이도로 똑같이 냅니다. 네. 그래서 재앙동도 아까 우리가 10년도 박근혜 때 봤겠지만 레벨 많이 올려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극심화반 아이들은 뭐 이게 합격하게 되면 최강 TOT라는 천재에서 나오는 가장 높은 교재와 3프로 올림피아드 교재로 블랙라벨로 토론 발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 교재들이요. 요 교재만 해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천재에서 가장 어려운 교재, 어머니들 가장 좋아하는 3프로 올림피아드 1과정, 2과정, 3과정까지는 되더라고요. 예. 3과정도 사실은 딴 데는 잘 안 해주는데 저희 극심화반 친구는 3과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가장 좋은 학원이라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어머님. 걸어갈 수 있는 학원이에요. 원래는 저희가 광정동, 재앙동 엄마들 많이 연락 갔을 때 차량 운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다른 학원 몇 개 차량 운행 하도 있잖아요. 근데 걸어갈 수 있는 학원이 제일 좋은 학원이라 제가 여기다가 좀 많은 투자를 해서 학원을 차렸고요. 그리고 현행을 반드시 체크하는, 저희가 3일 중에 하루는 무조건 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HME도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행 공부에 대해서 다지고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는 꼭 중요한지. 그리고 모두가 최상위 수학을 푸냐? 이건 아니에요, 어머니. 사실 최상위 수학 못 푼 친구는 과감하게 안 풀어준다고 그래도 돼요. 또 블랙라벨도 응용반 이하 아이들은 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체크 잘하는 학원이 돼야 되고, 저 과제형은 적절한가? 저희가 한 7장 전후 내면 숙제 1시간만 정도, 그 정도 걸리나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요 정도 내주는 거. 그리고 선행의 깊이는 저희가 아까 말씀처럼 초등부 최상위 수학 S 정도까지 선행을 다지면서 갈 예정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선행의 깊이를 다지면서 가냐가 가장 좋은 학원이고, 그리고 가장 친절하고 따뜻한 학원이 되도록 하고요, 어머니. 자, 이번에 설명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학원 시스템은 어떠세요, 어머니? 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 되려고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되도록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그리고 서술형 프리노트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반발 인해도 꽤 많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놓치지 않는 저희 신념이기 때문에 꼭 계속 실행시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선행 진도도 빠르지는 않지만 깊이 있게 분명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초등부는 최상 수학 S 정도 되는 걸로 더 다져주고, 중학생도 일품되는 교재로 선행을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담당 선생님도 되게 좋은 분들, 아마 대면 상담해서 알겠지만 인성도 훌륭하시고 되게 좋은 분들이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아까 분석표 보여드렸잖아요. 광남중 되는 정도 수준의 단원평가와 비교 분석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강진구 최고의 내신 대비로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름처럼 정직하고 올바르게 지도하도록 학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